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개 1부분을 공부했죠. 형제 슈퍼가 김포 슈퍼하고 경쟁하게 되면서 원미동 사람들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게 바로 누군가요? 바로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죠. 김 반장이 김포 슈퍼에서 파는 쌀과 연탄을 이제 들여다 놓으면서 원미동 사람들은 입장이 난처해지게 됐죠. 오늘은 어디를 배우냐면 전개 2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여기서부터 교과서 42쪽 5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새우들이 먹잘게 좀 많은가 말여. 요 부분까지가 전개 2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비누를 물리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뭐냐면 형제 슈퍼가 가격을 내리니까 김포 슈퍼도 역시 가격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서 450원에 판다는 귓속말을 듣자마자 형제 슈퍼에서 500원에 산 거, 50원 때문에 산 거에 비누를 물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전개 1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몰래 이쪽 저쪽 균형을 맞게 물건을 산 거와는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바로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죠. 먼저 전개 1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물건을 좀 균형 있게 샀는데 이제는 대놓고 물건값이 50원이 싸다니까 아예 물러달라는 그런 행동들도 과감하게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뒤통수에 달라붙는 눈총. 이 눈총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눈총입니까? 자, 지금 누구네 슈퍼에서 사다가 물건을 물렸어요. 바로 형제 슈퍼에서 500원에 산 거를 김포 슈퍼가 450원에 판다니까 형제 슈퍼에서 산 500원짜리 비누를 물렸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눈총은 누구의 눈총이 되겠습니까? 바로 김 반장이 쏘아보는 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통수에 달라붙는 눈총이야 모른 척이면 그만이지만 바로 여기요. 당장 잔돈푼이 지갑 속으로 떨어져 들어오는 데야 김포 슈퍼로 치달리는 걸음에 의욕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인정이나 체면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을 보세요. 김 반장은 그럼 두 손을 늘어뜨리고 구경만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작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등장하는 인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가는 소설에 있어서 지금 뭐가 됩니까?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서술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바로 서술자가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자가 작가가 즉 서술자인 작가가 독자들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김 반장 그럼 두 손을 늘어뜨리고 구경만 할 것인가? 라고 이건 누가 이야기했느냐? 작가예요.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보세요. 제꺼덕 김포 슈퍼보다 10원씩 더 가격을 내리고 저울 눈금도 마냥 후하게 달았다. 20개짜리 귤은 아예 25개씩 팔아 넘기니 한 박스 팔아도 본전 건지면 천만다행인 장사가 시작된 셈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김포 슈퍼의 가격 할인에 바로 맞대응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 김포 슈퍼의 가격 할인에 맞대응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방전을 보세요. 공방전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싸움을 공방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비유냐면 치열한 가격 경쟁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김포와 형제의 공방전이라는 것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이 이쯤 되지니까 바로 여기요. 동네 여자들은 오히려 살판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시장에 갈 일이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가까운 두 슈퍼에서 바로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요거는 비유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40쪽 네 번째 줄부터 41쪽 네 번째 줄까지 보시면은 이제는 가격 경쟁 2판 4판 이제 뭐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뭐 어찌할 바가 없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두 슈퍼가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놀라움의 표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물건이 너무 싸다 보니까 어메 그게 콩나물 200원어치요 하는 부분, 입을 쫙 벌린 것, 이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움의 표현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단락에서 두 가게의 지나친 가격 할인 경쟁을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쪽 다섯 번째 줄부터 42쪽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이길지 계산하기 썩 어렵자는가 말이다. 이거는 공떼기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공떼기 어떤 성격이 나왔냐면요. 작은 이익에 굉장히 급급하면서도 약삭빠르게 챙기지 못하는 고응댁의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10번째 줄에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나 구설수에 오른다. 남의 입에 오르내린다라는 거는 바로 비난을 듣고 있는다라는 뜻이죠. 비난을 듣고 있는다. 자, 그러면 이 고흥댁이 구설수에 올라 있다 그랬죠. 비난을 듣고 있죠. 그럼 지난번에 비누를 사가지고 물린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고흥댁이라는 이 분이 김포슈퍼에서 싼 값으로 비누를 샀다고 해가지고 즉 형제숲에서 산 비누를 갖다가 김포슈퍼에 가서 다시 사기 위해서 형제숲에서 물리는 그래서 비난을 듣고 있는 고흥댁이죠. 너무 노골적이라는 비난을 듣게 되죠. 즉 드러내놓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뜻이죠. 자기 이익만 챙긴다. 이 부분이에요. 이익만 챙긴다는 거. 그래서 이쪽 저쪽을 다니더라도 즉 더 싼 값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쪽 저쪽 다니더라도 눈치를 좀 보면서 요런 것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41쪽 14번째 줄에 말기를 보세요. 바로 어디 있느냐. 요 말기죠. 말기. 이 말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기는 싸게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야 말리지 않겠지만 눈치를 보면서 여기죠. 행동에 옮기라는 말이다. 그 말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요. 말기를 알아들었다. 말기.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번번이 한 수 뒤처지는 것이다. 고흥댁은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물건을 더 비싸게 산다는 얘기죠. 뒷북을 친다는 걸 봐서.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거 물건을 더 비싸게 산다. 그래서 거기 41쪽 20줄 보시면 콩나물을 시루에서 뽑아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1쪽 23번째 줄에 머퉁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퉁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꾸짖는 말입니다. 고흥댁에 지나친 욕심에 대해 사람들이 핀잔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41쪽에 24번째 줄부터 25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가 그 부분이겠죠. 아이고 아줌마도 손해는 무슨 손해요. 김포에서 받은 것도 200원어치 곱절은 됐을 텐데 안 그래요. 이 부분이 바로 고흥댁에 지나친 욕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핀잔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2쪽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고래들이 싸우는 통에,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 요 부분을 살펴보시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원래는 강한 자들의 싸움에서 약한 자가 피해를 본다는 풍류법이 되겠는데요. 표현법은 풍류법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고래의 원관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를 가리키죠. 새우의 원관념은 여기서 이익을 보는 원미동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고래들이 싸우면은 새우가 이런 약한 사람들이 등이 터져야 되는데 이거는 둘이 싸우니까 어때요? 새우들이 이익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은 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생각 나누기 시간과 생각 모으기를 통해서 다음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토의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등장인물들을 보는 작가의 관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등장인물을 작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기심과 어떤 속물 근성 등을 통해서 굉장히 풍자적으로 그려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저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